네, 안녕하세요. 저 교육부 고등직업교육정책과에서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현진 사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많은 분들 모이신 귀한 자리에서 또 이렇게 좀 저희 부 정책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 간단하게 한 4가지 섹션으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이제 뭐 가장 좀 궁금하실 평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라이즈, 그다음에 이제 좀 저희 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의 연계 협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된 종합평가 안내입니다. 그 지방 혁신지원 사업이 아니라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를 좀 앞에 넣은 이유는요. 그 저희가 아이고 네. 그 저희가 이유형 기본계획 안내 드릴 때 뭐 종합평가를 아마 한 1, 2월 이때쯤에 실시할 것으로 좀 당초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좀 저희가 이 일정이 조금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평가 계획 안내는 어쨌든 10월 중에 조금 빠르게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합평가를 이제 12월에 좀 실시하는 이유는 이제 라이즈 이제 전문대학이 이제 라이즈 체제에서 좀 안착할 때 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시작할 때 그 25년에 출범되는 라이즈 체제 이제 통합 재원으로 이제 통합될 예정이라는 것을 좀 아마 당초에 좀 안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방 전문대 활성화뿐만 아니라 이제 그 통합되는 좀 사업들이 좀 비슷한 그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종합평가를 좀 진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이 평가를 통해서 그런 전문대학이 그 어떤 이제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자체에 좀 알리고 이제 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평가 기획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구체적인 평가 계획이랑 결과 환류 방안은 아직 이제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기본 계획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종합평가 결과와 의견을 좀 공유해서 이제 사업 성과라든지 우수 사례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정말 좀 지자체가 우리 전문대학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성과를 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종합평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결과 환류 방안은 아직 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작년 이제 원래 1주기에서 2주기로 넘어올 때는 그 1주기 종합평가 결과가 그 22년도 사업비 배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사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내년도 혁신지원 사업 편성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 파란 글씨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내실인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라이즈 계획 수립 관련입니다. 그 당초에 그 5개 사업 이제 RIS부터 지방 전문대 활성화까지 이 5가지 사업은 이제 당초에 뭐 라이즈로 통합될 것이라고 좀 안내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 외에도 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뭐 마이스터대라든지 신사업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이라든지 좀 이런 사업들이 좀 추가적으로 라이즈로도 좀 통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올해 예산 편성 상황은 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저희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이 25년 예산이 이제 올해보다 좀 624억 원 정도 좀 조정된 그 5,555억 원으로 지금 정부안이 좀 편성되어서 국회로 좀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예산 조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정부 주도의 재정 지원 사업 부분에서도 지자체와 연계 협력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라이즈 예산으로 재구조화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당초 이제 정부의 예산에다가 플러스 각 지자체별로 20%좀 매칭을 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고등교육에 투자되는 전체 예산은 확대된 것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된 예산을 또 이제 우리 전문대학에 또 많이 투자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전문대학의 좀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이제 협력을 통해서 지자체에다가 좀 전문대학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서 그 라이즈 예산을 통해서 각 지자체별로 전문대학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남기석 회장님께서 축사 말씀 주시면서 옆에다가 또 이렇게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또 이렇게 다 써주셨는데요. 그
어쨌든 이제 뒷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문대학이 지역사회에 정주하면서 우리 지역을 진짜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인재를 또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률 같은 경우도 일반대보다도 높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그 등록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또 양질의 교육을 좀 제공함으로써 이제 지역들 주민들의 부담에도 경감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진짜 전문대학이야말로 이제 라이즈 체제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다 좀 잘 설명하셔서 아직 12월까지는 그 지자체별로 라이즈 계획을 계속 좀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뭐 지자체와도 소통을 해봤지만 좀 그런 것들에서 조금 또 어려움을 느끼시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저도 너무 좀 속상한데, 그래도 이제 한번 이게 세팅이 되면은 이게 뭐 라이즈 계획 매년 이렇게 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이제 그렇게 될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어서 한번 당초에 세팅을 할 때 우리 좀 전문대학 목소리가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어렵지만 좀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뭐 전문대학의 역할들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각 대학에서 이미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금방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또 어쨌든 그 지자체와 이제 연계 협력하거나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뭐 미약하지만 저라도 좀 같이 좀 같이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뭐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은 저한테 편하게 말씀 주시면은 저희가 어쨌든 그 지자체와 소통해서도 좀 협조할 거니까요. 예, 필요하시면은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텍 연계협력 및 고용부 소관 직업능력 개발 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실 이제 폴리텍이 참 어떻게 보면은 멀고도 가까운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전문대학과 어떻게 보면 조금 유사한 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사실 전문대학과 연계 협력함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또 우리도 이제 폴리텍에서 조금 이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폴리텍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각 대학의 이제 또 대학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산업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니까요. 각 대학의 여건에 맞는 부분이 있으시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쨌든 우리 전문대학이라든지 폴리텍이라든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을 좀 정말 전문 기술 인재로 잘 양성시켜서 산업사회에 잘 안착시키고 이제 그를 통해서 이제 국가 발전에 선순환을 이룬다는 이제 공통의 목표를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대학의 고용 역량 제고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직무 역량 신장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폴리텍과 연계 협력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율적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지난 7월에 폴리텍이랑 조금 한 차례 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폴리텍에서 저희한테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제 전문대학에서 필요하지만 뭐 여건상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어려운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폴리텍에 위탁 가능하다라고 이제 폴리텍에서 좀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이제 자격증 이수 과정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한 협력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도 이제 폴리텍과 연계협력 이런 것들이 조금 일어나는 이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필요하신 대학 이제 여건상 필요하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이제 폴리텍에서는 지금 뭐 학위 과정 그런 입학 정원을 좀 줄이고 비학위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 전문 대학에서도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졸업 이후에 나는 이제 해보니까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분야를 좀 해보고 싶어. 나는 좀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폴리텍의 직업훈련 과정과 연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폴리텍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운영하고 있는 비학위 과정에서의 충원 이런 것들을 높이고 또 전문대학 입장에서는 또 추후에 산정되는 그런 취업률 이런 것들을 좀 높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이제 전문대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이제 윤세리 차장님께 좀 연락을 주시면 좀 안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텍에서 제시했던 저희 주된 비학위 과정이 이제 뭐 전문 기술 과정, 하이텍 과정, 여성 재취업 과정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폴리텍에서도 이제 캠퍼스별로 어떻게 이제 과정들을 어떤 내용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좀 주셨는데 제가 좀 세련된 방법으로 좀 공유를 드려야 되는데 좀 올드해서 이제 제가 그냥
급하게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이제 대학에서는 이 아래 링크를 좀 활용해서 자료를 조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 저희가 그 9월 초 이때 한번 각 대학으로도 공문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아마 여기서도 그 폴리텍과 연계 협력 이런 것들이 소관이 아마 좀 분명치 않은 대학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 사업 참여 활성화 이 부분입니다. 그 사실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업훈련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실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인재 양성에 있어서는 또 전문대학이 또 특성화되어 있고 또 되게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직업능력개발 훈련 체계에서 사실 뭐 일학습 병행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우리 대학 여건에서 우리가 또 좀 잘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좀 이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활발하게 조금 고민을 하셔서 참여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QR코드는 그 고용부에서 23년 말에 발표했었던 그런 뭐 사업 현황입니다. 뭐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긴 한데요. 앞에 이제 개괄적인 이 사업들 개요들이 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좀 다운 받아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는 또 이제 내일 배움 카드, 특히 맨 위에 있는 그 개인 주도 민간에서 내일 배움 카드 관련돼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금 여기서도 그냥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일정한 퀄리티가 보장된 훈련 과정에 대해서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집체훈련 중에서 내일 배움 카드 라든지 아니면 원격 훈련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심사평가라는 이런 아래의 절차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또 개별적으로 공고를 내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우리 뭐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24년 사업이다 하면 24년에 그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 대상을 선정해서 24년 바로 이제 사업 운영이 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절차들이 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올해 사업 이 훈련이 적합한 훈련인가에 대한 심사를 올해 진행을 하면 그 차년도에 그 훈련 과정들을 운영할 수 있는 좀 그런 시차가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심사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일정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 결과 발표라든지 뭐 이제 그런 정도고요. 지금 새롭게 뭐 어플라이를 하시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서 이제 보신다면 내년에 이제 훈련 과정 이런 것들 공고가 떴을 때 어플라이를 하셔서 그 후년부터 훈련 과정을 운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작년 얘기긴 한데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런 대학들이 우수한 교육 시설 그리고 훌륭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심사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하고 좀 그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시면은 이 심사평가가 뭐 기본평가, 역량평가, 과정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평가랑 역량평가를 좀 합쳐서 기관평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를 전문대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평가 인증 이제 그런 지표들을 활용해서 좀 지표를 좀 많이 감축을 했고 과정심사의 경우에도 이제 NCS 훈련 같은 경우에 조금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 어쨌든 대학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또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대학에서는 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부평가 지표는 대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빠르게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입니다. 이것도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한 특화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서 두 번째 이제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 인재 양성 훈련 KD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심사 평가가 아닌 별도의 평가를 통해서 이제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KDT 같은 경우에는 기관 평가 없이 과정 평가만 받고서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아카데미 유형에 보시면 대학 주도형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 대학이 고등교법상 대학이 이제 일반 대학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대학도 포괄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내년에 공고 내실 때는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과 전문대학을 또 같이 명시를 해주시면 우리 전문대학의 참여가 또 활성화되지 않겠냐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상세 공고문은 이제 QR 코드로 좀 연결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각 대학에서 저희 뭐 신산업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에서도 또 많은 참여 이제 의시를 보내주시고 이제 어쨌든 신산업 분야로 이제 구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는 전문대학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또 그런 일정 시설을 갖추거나 이제 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K 디지털 트레이닝 이 사업에 좀 관심 가져서 참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또 학생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고용노동부의 직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련비를 학생들에게 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들의 훈련비를 대학들이 이제 받는 이제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좀 훈련비도 좀 이 상한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뭐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는 뭐 이제 공급자적 우리 학교라든지 이제 사업 훈련을 운영하려는 운영기관 차원에서는 kspa.or.kr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 입장에선 아니면 뭐 다른 기관에서는 좀 어떤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나 이게 궁금하시다면 hrd.go.kr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학생대상 고용노동부 정책사업 활성화입니다. 그 우리 내일 배움 카드가 그 우리 전문대학 재학생들도 발급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대학에서도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내실인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을 지원을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부가적인 정규 교육 과정에 필요한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제 신청하고 싶어 한다라고 한다면 이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물론 좀 일정 부분 자부담은 있지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 학생들 졸업 이후에 그 뭐 리트족이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 정말 이제 바로 이제 뭐 일자리 취업 이렇게 조금 연결돼서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이제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좀 공문 등으로 좀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취업 고용 서비스를 제공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전문대학생들이 이런 서비스를 좀 잘 이용해서 우리 전문대학 졸업 이후에 좀 취업으로 더 많이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무리입니다. 좀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모아놨는데요. 그 제가 22년 9월부터 이 전문대 혁신 지원 사업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시기에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23년에 그 고특 회계도 이제 여러 대학에서 관심과 성원, 그다음에 이제 또 노력을 보내주셔서 고특 회계도 신설이 되고, 그래서 그리고 또 각 대학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우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해 주시고, 또 우리 회장님 비롯한 이제 발전 협의회에서 이런 포럼 같은 여러 계기 행사를 통해서 이런 우수 사례들도 확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여러 대학들의 이제 소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인건비, 경상비 집행 이런 부분도 저희 이번 2주기 사업 통해서 많이 조금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좀 평가 어떻게 부담을 좀 완화하고, 또 정말 정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좀 그런 노력을 조금 저희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조금 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그 사업비가 사실은 뭐 25년 정부 예산안이 좀 일부 조정되긴 했지만 사실 22년에 4천억 원 규모였거든요. 그래서 25년 정부안 편성한 5,500억 원 규모인데 그 22년을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늘어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증액된 사업비에 걸맞는 사업성과 도출과 그다음에 건전하고 투명한 대학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교육 사업 성과 도출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그런 교육부 주도의 이제 평가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걸로 재단되지 않는 전문대학의 이제 효용,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산업계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각 대학에서 이제 혁신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교육을 내실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그 사업비에서 인건비, 경상비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비와 혁신 지원 사업비의 집행 경계가 사실 조금 많이 좀 허물어지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만큼 더더욱 이제 건전하고 투명한 좀 대학 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제
저도 이제 예산 사업 담당자로서 이제 기재부에다가 예산 설명하고 할 때 사실은 좀 제일 힘이 빠질 때가 뭐 일부 이제 조금 이제 뭐 비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부적절한 뭐 운영 이런 것들이 이제 보도되면 사실 제가 이제 그래서 전문대학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예산을 많이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 조금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좀 저희 전문대학 이제 사실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직업교육정책과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힘내서 열심히 좀 전문대학의 발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한 대학 운영에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뭐 3주기 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 하나요? 이런 문의 저도 좀 몇 번 받아봤는데요. 네, 합니다.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3주기 혁신 지원 사업 기획 추진을 위해서 정책 연구라든지 또 특히 이제 전문대학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3주기 사업 기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거 그다음에 또 이미 뭐 보여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출생학습니다. 사실 뭐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 학령 인구 급감. 근데 사실 뭐 1주기, 2주기, 뭐 3주기 지금 아마 3년 주기로 혁신 지원 사업이 계속 간다는 전제에서 한번 제가 잘라봤는데요. 그 다음에 시작할 3주기가 아마 25년부터 27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 한 2주기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출생아 수가 정말 급감하는 게 정말 체감되는 그런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좀 3주기를 기획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전문대학에 도움이 되는 제가 100년지 대개는 못하더라도 6년지 대개는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또 대학에서 필요하신 의견이라든지 그런 발전 방안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또 제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